진상아, 이 고얀 것. 감히 네가 날 죽이려 들어. 내 키운 정으로 널 계속 내 딸로 살게 하려 했건만. 너는 날 애비로 생각한 적이 없는 모양이구나. 애비를 죽이는 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 것이냐. 파양당해도 할 말 없겠지. 오늘은 모든 계획을 알아챈 진중배가 드디어 진상아를 파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건축 안 주면 내가 뺏어버리면 그만이야. 드디어 진상아가 페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엔 전남진과 심순애도 함께였죠. 우리 셋이서 무조건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각자 필요한 돈이 얼마죠? 저는 일단 선주한테 로또 당첨금을 반환해야 되니 일단 제 몫은 쳐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전 부인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왕이면 빨리 실행하시죠. 당연하지 전서방. 자네도 이 일 성공만 한다면야 그깟 로또 당첨금이 문제겠나? 진중배 그 양반 재산 내가 대략적으로 아는데 적어도 100억은 될 거야. 그런데도 째째하게 돈을 움켜쥐고 가족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지를 않았으니 천벌을 받는 거지. 좋았어 전남진. 당신 역시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제격이야. 그런데 엄마 도대체 아빠한테서 어떤 식으로 돈을 뺏어오지? 일단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 다들 모여봐봐. 네 애비 심장병이 있는 건 알지?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 큰일이 나거든. 아마 심장을 붙잡으면서 쓰러질 거야. 못해도 평생 병원 신세져야 하는 거고. 잘만 하면 아예 재산을 통째로 상속받을 수도 있어. 엄마, 아빠를 정말 죽일 생각이야? 아니다. 아빠가 엄마도 버렸는데 나라고 마음 약해질 것도 없지. 그렇게 핏줄핏줄 따지다가 천벌을 받는 거야. 그럼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시죠. 실패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그래 전서방. 일단 약통 있는 위치는 내가 아니까 그 약통을 싹 비워서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해놓을게. 너희들은 그동안 네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시간 좀 잡아 끌고 있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진중배는 심지어 심순애의 미용실을 빼앗지도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것만을 원했지만 심순애와 진상아는 절대로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중배를 죽여서라도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죠. 반면 진중배는 진상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촉이 왔습니다. 확실한 사실 확인을 위해 유전자 재검사를 맡겨놓았지만 어쨌든 근 40년을 자신의 딸로 키워왔으니 키운 정도 크다고. 진상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딸로 살게 하려 했었습니다. 약통이 바뀌어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 전날 심순애는 기어코 진중배의 심장병 약을 전부 버려버리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진중배는 바뀌어버린 약통 탓에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서를 열었고 제발 아니길 빌었지만 결과는 진상아와의 99.9% 유전자 불일치. 진상아는 역시나 자신의 딸이자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나며 남겨놓은 그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중배는 하늘에 먼저 가 있는 부인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여보 당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딸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을 볼 면목이 없어. 우리 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발 살아있기라도 해야 될 텐데. 당신도 혹시 심순의 그 여자 손에 죽은 건 아니겠지? 죽은 부인을 향한 사무치는 괴로움과 유전자 검사로 충격을 받은 탓에 진중배의 심장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평소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통증을 일으켰는데 이날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으니 오죽했을까요? 진중배는 결국 죽느냐 사느냐 위기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쓰러지는 진중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쓰러지셨지?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응급처치를 배웠어요. 119 불렀으니까 그때까지만 정신 잃지 말고 제발 힘내보세요. 전 부인을 만나러 가는 진중배를 붙드는 건 다름 아닌 피선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중배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피선주의 얼굴이 마치 전 부인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당신이야? 테리가 말하길 진중배의 펜던트 속에 있는 부인의 사진과 피선주가 똑 닮았으니 진중배는 그제서야 피선주에게서 전 부인의 젊은 시절 얼굴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꼼짝없이 아버지와 같은 심장병으로 죽게 되는구나 생각하던 진중배는 피선주의 응급조치로 무사히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응급조치를 아주 제대로 배우셨네요. 진중배 씨 정말 이분한테 감사 인사드려야겠어요. 피선주 씨 아니었으면 진중배 씨한테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대단한 피선주는 지난번 뉴스에 이어 또 용감한 시민으로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피선주는 또다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몇 마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참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분명히 약을 드셨다고 했는데 어째서 쓰러지신 건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 방송을 심순애와 진상아 그리고 전남진이 보고 있었죠. 피선주가 지금 아빠 구한 거야? 진짜 쟤는 우리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저러는 거야?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당장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해. 그리고 그 약통 바꿔치기 한 거 이제 다 알았을 텐데. 우리를 제일 먼저 의심할 거야. 진짜 큰일 났네. 진상아가 걱정하는 것처럼 무사히 잠에서 깨어난 진중배는 자신의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인형을 천천히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피선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실의 여린 조명 아래 피선주의 얼굴이 진중배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 순간 진중배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피선주 씨? 날 구해준 사람이 피선주 씨였어요? 진중배의 목소리는 여전히 허약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정신의 죽은 전 부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진중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피선주를 바라보았죠. 이거 정말 제가 민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진중배는 창백한 얼굴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어머님 한마는 씨가 제 아버님도 구해주셨는데 이제 피선주 씨까지 저를 구해주다니. 이거 내가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서 자꾸 피선주 씨를 볼 염치가 없어지네요.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피선주는 진중배의 괜한 걱정에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었죠. 아이 참 제가 뭐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사장님을 구했을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장님이 했던 말씀은 오해받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서운하긴 했었는데 이미 다 잊었어요. 그런데 저 정말 사장님 전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셨나 봐요. 저랑 닮았다니 하하하하. 전에 테리도 펜던트의 사진을 보더니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피선주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진중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는데요. 피선주는 웃자고 하는 농담이었지만 진중배는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순애에게 바꿔치기 당해버린 친딸이 생각나 버렸기 때문이죠. 진중배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게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선주는 진상아와 나이도 동갑에 그리고 전 부인과 너무도 닮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마는의 딸이었기에 혹시 자신의 딸인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실의 침묵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진중배의 머릿속은 여러 가능성으로 복잡하게 얽혀갔죠. 하지만 너무나도 의심이 되었죠. 그 의심은 마치 가시처럼 진중배의 마음을 찔러대었습니다. 심순애가 혹여나 애를 버렸다면
아는 사람의 집에 버렸을 확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중배는 점점 더 피선주와 전 부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에 피선주를 빤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선에는 의문과 그리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중배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최근 연이 닿게 된 한마는도 문병을 오게 되었죠. 한마는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공기를 느꼈는데요. 진중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신뢰를 무릅쓰고 피선주의 출생에 관해 묻게 되었습니다. 병실의 침묵을 깨고 진중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한마는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 너무나도 실례인 걸 알지만 제가 최근 심순애가 제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중배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마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순애 그 고향 것이 대표님 딸을 어디에 가져다 버리고 자기 딸로 속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마는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그 진상아 그것이 그럼 동거남이랑 낳은 핏줄이었다니. 어쩐지 그러니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군요. 아이고 제가 무슨 말을 위로부터 했어야 하는 건데. 한마는은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진중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주 그 아이. 혹시 한마는 씨가 낳은 핏줄이 맞습니까? 진중배의 직접적인 질문에 병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한마는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지만 진중배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피미주만이 업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피선주 또한 한마는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는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설마 대표님 저희 선주를 대표님 친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마는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쓰러졌을 때 선주 그 아이가 구해주는 모습에 정말 제 전 부인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의심을 했나 의아할 정도로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제 이런 생각이 무례가 될 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진중배의 진심 어린 말에 한마는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선주 그 아이 심순애가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간 걸 수도 있겠네요. 한마는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선주 제 친딸 아닙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미주 막내만 밖에서 데려온 줄 알지. 그래서 더 조심스럽네요. 한마는의 고백에 진중배의 얼굴에는 충격과 희망이 교차했는데요. 선주는 지금까지 자기가 친딸인 줄로만 생각하고 살아왔을 텐데 이제 와서 내 핏줄 아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한마는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죠. 정말 대표님 딸이 맞다면 선주도 자기 친아빠가 누군지, 자기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아는 건데 그 아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병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무거운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혹시나 선주가 제가 아니라 친부모 따라간데도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선주한테 먼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주랑 유전자 검사 먼저 하시죠. 한마는의 말에 진중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동의했는데요. 병실의 창밖으로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 햇살처럼 진실도 곧 밝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칫솔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었는데요.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한마는은 진중배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마음 넓은 한마는은 진중배가 정말 피선주의 친부가 맞다면 꼭 친부모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한마는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선주를 키워온 모성애와 함께 진실을 향한 용기가 담겨 있었죠.
그렇게 피선주 모르게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긴장되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중배의 손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말 제 딸이 맞습니다. 선주 그 아이가 제 딸이. 진중배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끝을 맺지 못했는데요. 진중배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도 몰라보았다는 것에 가슴을 쥐어뜯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진중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한마는에게 아픈 몸으로 그야말로 큰 절을 올리려 했죠. 한마는은 당황한 표정으로 진중배를 말리며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한마는 씨 정말 저의 아니, 저희 집안의 은인이십니다. 진중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딸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마는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는데요. 아닙니다. 선주가 어쩌다 저희 집 앞에 오게 되었던지 간에 그 아이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마는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이 묻어났죠. 선주는 정말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사라진 남편 대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이 웃고 행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댁에 따님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신 운명에게요. 한마는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고 병실의 공기는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이제 우리 빌런 삼총사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사람을 죽이라 사주하고 천륜을 끊어놓고 반성할 줄 모르는 죄. 악인들의 죄악이 하나씩 드러나며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키워준 은혜를 잊고 아비를 죽이려 한 죄. 진상아의 배은망덕한 행동들이 모두에게 밝혀지며 분노를 자아냈죠. 조강지처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하다 코 빠트린 놈까지 싹 다 감옥에 보내버리는 시원한 장면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선준의 가족 이외에도 또 기대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친딸도 못 알아보고 피미주를 콩쥐 마냥 구박하고 있는 오혜란. 오혜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죠. 오혜란은 정우상이 깨어나게 되자 피미주가 10수년 전 정우상을 구해주었던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오혜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미주에게 은인이라 착각하지도 말라던 입을 아주 꼬매고만 씹었죠.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너를 구했던 그 학생이었다고? 오혜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잘 나가는 아역 배우였다가 은퇴했던 그 사건도 다 우상이 때문이었단 말이야? 오혜란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미주를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던 그 말은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의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법이었죠. 피미주가 정우상을 만나서 정말 되는 일이 없었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피미주는 묵묵히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겠죠.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혜란은 피미주에게 정식으로 자신이 했던 말들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미주야, 내가 했던 말들 전부 알고 보니 내 오해였더구나.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정말 너무했다. 너도 정말 귀한 딸일 텐데 너에게 퍼부었던 말들 정말 서운했지. 오혜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저번에 들었다시피 우상이 그 아이네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진짜 내 자식을 잃어버리고 데려온 아이지. 그래서 더욱더 우상이한테 집착하게 되었던 거야. 오혜란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잃어버린 내 딸이 사실 딱 너랑 나이가 같을 텐데. 오혜란의 눈빛이 피미주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사진 한번 볼래? 이게 내 딸이야. 오혜란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피미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따님 사진이라고요? 피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거 제 어렸을 때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피미주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과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딸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의 결혼이라니. 어느 옛 드라마가 떠오르는 것도 같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남은 편수는 20편뿐인데 해야 될 이야기는 정말 구말리네요. 우리 방송국 PD와 작가로 알콩달콩까지는 아니지만 돌싱의 연애를 보여주고 있는 첫째 커플도,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피수일 김소우 엄마와 재혼을 한 것이라면 우리 한마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마는도 진중배와 재혼을 가야 하는 건지 친절한 선주씨 결말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감이 고조되었는데요. 끝까지 우리 선주의 새 인생을 응원해보면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